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지원이라고 하고요. 원래 직업은 이제 사회교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중동에서 몇 년 살게 됐어요. 그 남편 따라서 중동에 가서 이제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다가 글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라는 곳에서 유랑 선생이라는 그 필명을 쓰면서 글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로 미술에 대한 글이고요. 책도 많이 내셨던데요? 어떤 책? 네네. 원래는 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사회니까 경제나 사회 관련된 책을 많이 쓰게 됐고, 사실은 약간 취미 삼아서 미술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건데, 제가 첫 책이 이제 미술이랑 경제를 이렇게 융합한 청소년 책을 썼거든요. 경제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술에 더 많이 관심 갖게 돼가지고 이제 브런치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약간 저의 상황이랑 어떤 사연이랑 그다음에 미술을 결합을 해서 적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브런치 프로젝트에서 상을 타게 되면서 책으로 나왔고 이제 작년에 그림으로 나를 위로하는 밤이라는 책이 나왔고 올해 이제 다시 이제 글을 계속 연재했었으니까 그게 다시 묶여서 그림의 말들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의 말들은 그러니까 전의 책이 이전 책이 제 마음 약간 내면 이런 것에 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 그림의 말들은 조금 더 이제 내 마음을 봤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 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좀 쓰고 엮었어요. 일단 먼저 궁금한 부분은 네. 미술 작품 그림 하나를 딱 보시고 네네네.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떠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시는지. 제가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미술사 관련 책을 보는 거를 좋아는 했어요. 화가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듯이 그냥 보는 걸 좋아했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굉장히 좀 중동이니까 약간 삭막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거 좀 문화적인 어떤 갈급이 있었는데 그걸 채울 만한 어떤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미술사 책을 보는데 반고 그림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고흐 그림에 그렇게 큰 감흥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미술은 교양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고흐 그림을 보는데 제가 당시에 어떤 답답했던 그 상황의 마음과 약간 고흐가 살면서 생전에 되게 많은 작품을 그렸는데 팔린 작품이 단 하나였거든요. 인정을 이제 못 받는 상황, 그리고 자기 세계가 있는데 이제 자기 세계를 이렇게 고집을 했지만 주변과는 약간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 거의 평생 이어졌거든요. 동생 외에는 이렇게 많이 감정적인 교류를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도 좀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 약간 동화됐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림을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제가 이제 경제랑 관련된 어떤 사실, 그림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만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해서 봤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떤 생각의 흐름, 그 다음에 그 화가가 가졌던 품성,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는 어떤 화가들의 탐구 정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미술사 책을 보거나 어떤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화가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어떤 고민들이. 그래서 관련지어서 많이 그림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미술하고 경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결시켜보려고 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경제사에 튤립 버블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넘쳐나니까 튤립에다가 이렇게 튤립 버블. 그죠, 네. 버블 광풍이 일었잖아요. 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폭락을 하니까, 값이 폭락을 하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튤립이 정물화에 많이 그려지거든요. 제 책에도, 요번 책에도 넣었는데, 정물화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바니타스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어떤 사상의 흐름,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담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게 이제 경제랑 또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 지어서 네, 쓸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역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네, 같이 경제사랑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네네.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네네.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림에서 그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은 그림을 보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었네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았는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고민을 생각하고 어떤 사실은 글을 또 연재를 쭉 했기 때문에 관련된 그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관련된 어떤 생각의 흐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시대의 배경이나 어떤 화가의 태도 같은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고 관련된 그림을 찾아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감상을 안 해봐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을 딱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 감정적으로 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감상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듣고 보니까 그 네. 배경에 있었던 어떤 지식들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을 때 또 다른 부분들 더 많이 보여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그림 어떻게 감상해야 되나요? 근데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양의 영역이라서 이게 교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술관에 가서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유명한 그림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너무 부담을 먼저 내려놓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책이나 어떤 그 책에서 저는 사연을 많이 접하기는 했는데 좀 관련된 화가의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된 것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그림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마음에 좀 들어오는 그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책에 그 월터 랭글리라는 영국 화가의 슬픔은 끝이 없고 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닷가를 많이 그리는 화가였거든요. 바닷가에서 이제 한 여성을 이렇게 슬픔에 굉장히 이제 잠겨 있는데 옆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엔 직감적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장면만으로도 마음에 들어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그림들 있잖아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림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피카소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피카소가 이제 천재라고 하는데 왜 천재일까? 이 사람이 왜 천재일까라는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그 피카소가 이미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그림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그렸다라고 보이는 어떤 그림들을 이미 한 13살, 4살 때는 완벽하게 그렸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물들을 한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눈으로 보는 이렇게 각 그 면을 뜯어서 입체를 하나하나씩 한 면 한 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걸 이렇게 2차원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시선을 2D로 나타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썼거든요. 이런 전통을 쭉 이어갔거든요. 세잔이라는 화가에서부터 정무라로 유명했던 화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본질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으려는 화가의 어떤 생각이나 정신이 있거든요. 특히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뭐 본성에 대해서 밝히려는 화가들 뭐 그런 생각의 흐름들을 조금 이제 찾아보면 훨씬 더 그림을 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림 누구, 화가 누구 이렇게 맞추는 우리가 이렇게 퀴즈 맞추듯이 저도 주로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재밌진 않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재밌게 보려면 이제 생각이나 이 화가가 이제 가고자 했던 방향 이런 것들을 가끔씩 살펴보는 것도 아니면 시대 배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라는 걸 조금씩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상대를 뭐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네 많아질 것 맞아요. 같은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약간 그러니까 천재들의 작품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천재가 너무 우리랑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게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흐는 너무 약간 이해 못할 정도의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 바탕이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감정의 측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 사람 화가들도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게 끈질긴 탐구 정신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볼 때. 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이렇게 네. 상상적으로 이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도 하고 네. 또 책도 이렇게 따로 찾아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네. 감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근데 책을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글을 쓸 때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의 주관만으로 쓰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 이후부터는 좀 책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그림을 볼 때에는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글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천재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천재인데 저도 네. 아무것도 이제 더 안 하고 있다가 벼락치기로 막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네. 책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벼락치기가 나쁜 거다라고 해서 막 또 고치려고도 해봤거든요. 미리 좀 해야겠다. 근데 그죠. 또 넘겨서 또 보다 보면 네. 지금 뭐 나쁜 건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였네라고 또 다른 관점도 네, 제가 맞아요.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맞아요.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곧 나쁜 점이 있을 걸 고치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장점화 시켜갖고 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봐봐야 될까? 어떤 이러한 고민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너무 심하고 너무 일을 밀어서 하는 그런 어떤 버릇이 저를 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싹 다 고칠까? 전부 한꺼번에 바꿀까?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바꾸고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생각에 되게 매몰됐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글을 꾸준히 이제 어디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시겠지만, 뭔가를 싹 다 나를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제가 그 내용을 베르메르라는 화가랑 같이 다뤘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그림 장르가 되게 역사화, 막 신화의 내용, 되게 거창한 장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베르메르 그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작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그림들이 많고, 일상생활, 북유럽에서 그런 그림 장르 풍속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되게 거창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에 되게 많이 매몰돼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다 바꿔서, 한 번에 바꿔서 거창한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작은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발자국이 모여서 나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조금씩. 물론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물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긴 한데, 그 마음은 이제 좀 간직을 하면서 너무 거창한 목표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를 한 번에 바꾸겠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진법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0이랑 완전히 이제 실패.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다 실패. 성공을 해야 1. 그래서 1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시작도 안 하고, 아예 안 해버려야지, 0.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십진법의 세계로 바꾸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조금 성공했으면 한 5나 6 정도 성공했다. 그래도 조금은 너그러워지면 아예 날 바꾸지 못한다 해도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법의 세계에서 네, 십진법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